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양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입동 지나면서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었는데 이 무렵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체중 늘어날까봐 염려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피가 들어간 음료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늦은 오후만 되면 그렇게 군것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당기죠. 네. 네. 근데 계피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되면요, 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네. 군것질 생각을 조금은 덜 나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드시는 차에 섞어서 드시면 더욱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인데요. 늘 발로 뛰어다니니까 다이어트 걱정 필요 없는 두 분입니다. 자, 임호영, 강성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성아 리포터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네, 저는요, 군산의 명소, 군산 동국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동국사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일본식 사찰인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모영 리포터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 먹고 왔을 것 같은데, 네. 청정 지역 장수를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맛도 좋고 그리고 특히나 몸에 더 좋은 아마란스 장아찌를 맛보기 위해서 청정 지역 장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아마란스를 찾아간 곳은 장수군 천천면입니다. 장수까지 갔군요. 네. 있는 것 같고, 참 분명 여기가 맞다고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안 보여요. 예. 이렇게 넓은데 저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분명 여기가 맞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실까? 잘못 찾아간 거 아니고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아, 거기 일하고 계셨네. 계셨구나. 몸에 좋다는 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여기가 맞아? 이제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갈게요. 예. 아, 이게 너무나 무성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거 만나기도 힘들고, 야, 이렇게 넓은 곳에 이게 꽃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꽃처럼 생겼죠? 네. 이게 아마란스예요. 아마란스. 아마란스? 예. 생소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아마란스. 스포 곡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단백질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요런 요 위에 있는 요거 먹는 거예요, 요거? 예, 이 씨앗도 먹어요. 먹는데 저는 이 이파리를 네. 먹어요. 이렇게 따서. 아니, 이파리를 먹어요? 네, 그냥 먹어요. 네, 아마란스는 주로 씨앗을 먹는데요. 잎은 어떻게 먹는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마란스는 주로 안데스 산맥에서 5,000년 전부터 재배한 작물로 씨앗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신이 내린 곡물로 불렸습니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로 씨앗은 밥에 넣어 먹거나 건강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란스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곡물로서 최근에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당뇨나 고혈압에 효과가 있고요. 또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서 식물성 우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식물성 스ኳ레 성분이 아주 많아서요. 항노화와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란스 잎은 차와 샐러드, 나물로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씨앗으로 섭취할 때보다 항노화 효과가 5배 가량이 높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씨앗을 많이 드신다고 하고 잎도 뭐 데쳐 드신다, 뭐 나물로 드신다 하는데 네. 그냥 잎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요. 저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열매로 맺기 직전이잖아요. 얘 좀 작네요, 여기가. 예, 이게 색싹이었을 때가 이 아마란스의 성분이 가장 많이 이 이파리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서 저는 장아찌를 해요. 장아찌. 장아찌를. 그냥 일반 나물이 아닌 네. 데쳐 먹고 이런 게 아닌 장아찌로. 예, 오래 두고 먹어야 되니까. 깨 심을 때 얘도 똑같이 심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깨 다 털었잖아요, 지금. 지금 뭐 그런 거 같죠? 예. 지금 시기요. 깨 털 때 얘도 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똑같구나. 저는 이제 수확 시기가. 이거를 그 장마 시기 끝나고
이제 왜냐면은 이거 이파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심었어요. 그럼 보통 봄에 심어야 되는데 장마 지나고 심으면 네. 한참 늦게 심은 거네. 그렇죠. 이 새싹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씨앗을 이용하는 아마란스는 이 수확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아찌를 만드는 아마란스는 지금 수확이 한창인데요. 제가 누굽니까? 국민 일꾼 아니겠습니까? 네. 안 도와드릴 수 없어서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죠. 도와드렸습니다. 네. 새싹으로 먹어야 되니까 잎을 다 따는군요. 예. 이번 일은 근데 아주 편했어요. 저렇게 그냥 가만히 서서 한 입 한 입 이렇게 따기만 하면 끝이더라고요.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잎만 저렇게 따면 되니까. 야, 벌레도 있어 여기. 아 조심하세요. 요 뱀도 나와요. 뱀도. 그런데도 이걸 따라고 하시면 어떡해. 아니 보통 이제 예. 농사 짓는 데들 보면 예. 이렇게 막 박고랑처럼 이렇게 쫙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막 전체가 다 이렇게 있어요. 자연 그대로요. 자연 상태로 자라라고. 농약도 안 치고 그냥 무공해로 그냥 키우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래도 예, 여기 예, 지금 예. 보면 이렇게 다 지금 벌레가 다 갉아먹었구나. 예.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예. 무농약 인증받은 그 땅이거든요. 절대 농약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예. 벌레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 데에서 제가 이걸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예. 네, 이곳에서는 자연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냥 씨를 막 뿌립니다. 그래서 마치 밀림 들어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호영 씨 표정이 약간 좀 잔뜩 겁먹은 표정이에요. 네, 잘 보셨어요. 뱀도 있다는데 겁먹을 수밖에 없죠. 예. 설마 뱀 나오겠어요? 네, 또 저는 이제 벌레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벌레도 엄청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수확한 아마란스 잎은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깨끗한 물에 5번이나 이렇게 씻는다고 합니다. 5번 정도나 씻을 정도면은 정말 깨끗하겠어요. 네. 야, 이제 다 씻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장아찌 담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한 군데 더 가야 돼요. 뭐 일을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는. 아니 그렇게 많이 하는 거요. 이게 장아찌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만 씻으면은 장아찌 담그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빨리 따라와. 어디로 가야 돼, 또? 밭에 가. 빨리. 밭으로? 빨려. 어쩐지 오늘 좀 어디로 수월해 가요? 보인다 했습니다. 네. 해야지. 장아찌를 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산으로 갔어요. 네.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바로 도착해요. 다 왔어. 다 왔어요? 여기가? 자, 여기. 여기? 여기요? 너무 많이 날 데리고 다니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예. 꾸지뽕. 꾸지뽕? 아니, 이게 꾸지뽕이군요. 아마란스 장아찌 담는다면서 이 꾸지뽕하고 아마란스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러게요. 저를 산속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연결이 돼요. 꾸지뽕하고. 꾸지뽕하고? 예. 이게 아마란스 장아찌가 네. 꾸지뽕으로 만들어요. 꾸지뽕하고 어떻게 그게 같아요? 꾸지뽕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 네. 해가지고 그 소스로 이 장아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얘기를 해주시지. 나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팔려온 것처럼 딸려오니까 힘은 힘들어지겠고 알면 좋은데 그래서 이리 산까지 왔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장아찌가 아니라 꾸지뽕이 들어간 장아찌였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꾸지뽕의 쓰임새가 아주 많더라고요. 말린 꾸지뽕 줄기와 뿌리, 잎, 열매를 끓여서 우려낸 물에 이 장아찌를 담근다고 합니다. 네. 원래 그 꾸지뽕은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데 참 좋다고 하잖아요. 좋죠. 자, 말린 꾸지뽕 줄기와 뿌리, 잎, 열매들입니다. 그럼 뭐부터 넣으면 됩니까? 일단은 줄기부터. 줄기부터. 네. 자, 예. 줄기, 줄기 들어가고. 줄기토와 뿌리도 뿌리. 넣고. 자, 보시는 것처럼 간장을 푼 물에 건조시킨 꾸지뽕 줄기와 잎, 열매, 뿌리를 넣고 우리는데요. 보통 센 불에서 30분, 약한 불에서 12시간이나 우린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 꾸지뽕 약효가 잘 나오도록 푹 우리는군요. 네. 거의 뭐 사골 우려내듯이. 네. 네. 자, 이게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낸 물입니다. 꼭 보약 같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게 육수요. 그거를 약간 얘가 좀 억세서 좀 따뜻하게 너무 팔팔 끓이는 거 한 줌 나가게끔 해갖고 부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장아찌를 담글 땐 보통 식은 물에 담그는데요. 아마란스 잎은 좀 억세요. 그래서 약간 뜨거울 때 이렇게 담근다고 합니다. 예. 자, 저렇게 한번 넣고 이렇게 물만 이렇게 쭉 부어주면 끝. 간단하네요. 네, 김 나는 거 보이시죠? 아마란스 잎의 그런 특성이 또 나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 담갔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또 먹음직스럽네요. 네. 아, 이제 다 된 겁니까? 예. 간장이 그 육수가 이게 좀 찰랑찰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있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딱 절여져요. 아, 절여진다는 절여져. 얘기가 네네. 맞겠네. 그리고 이제 이거 물이 다 위로 올라와요. 아, 이렇게 수분이 쫙 빠지면서 물을 위로 네, 올라오는구나. 네네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 끓여서 좀 따뜻한 물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열을 있다가 또 한 번 꺼내가지고 또 끓여서 식혀서 붓고 또 열을 있다가 또 끓여서 식혀가지고 한 번 붓고 이거 세 번 끓이잖아요. 세 번 끓여서 덮어놨다가 100일 있다가 네,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아마란스가 장아찌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100일 숙성을 마친 아마란스 장아찌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아마란스 장아찌. 장아찌, 예. 야, 지금 뭐가 없으니까 제가 당황하기 그지없네요. 여기다 박 한 공기 딱 갖다 놨어요, 저한테. 자, 요거면 박 한 공기 딱, 예, 뚝딱입니까? 뚝딱. 뚝딱. 아, 보통 제가 이렇게 가면 한 상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놓고 제가 잘 먹고 오는데 이번엔 딸랑 장아찌 하나였어요. 겉으로 봐서는 무슨 깻잎 같은 거하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분명히 있고. 네. 뒤로 갈수록 좀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단맛은요. 호치뽕을 효소를 담궈요. 아, 열매로. 아. 예. 열매로 효소를 담가서 이미 1년 전에 담궈놨던 거를 그 단맛을 잡습니다. 효소를 넣어서.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단맛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뒷맛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게 100일하고 30일이나 그러니까 약 넉 달 이상이나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탱글탱글한 그런 예. 느낌이 있고 간장이 있어갖고 좀 많이 짤 줄 알았더니 예. 장아찌인데도 그렇게 많이 짜지 않나요? 적당하게. 해야 적당하게. 돼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는 제가 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아찌 하면 밥 반찬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볼수록 정말 깻잎 같기도 하고 깻잎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밥에다 말았는데도 또 침 넘어가네요. 예. 네. 아, 진짜 맛있었습니다. 짜진 않던가요? 네. 딱 적당히 딱 맛있었습니다. 야, 그냥 뭐 뚝딱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란스 장아찌는 뚝딱이입니다. 예. 밥하고 적당하게 어울리는 오묘한 조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짜지 않고 씹었을 때 그 줄기가 탱글탱글하고 이게 싱싱한 맛이 딱 있다 보니까 식감도 너무 좋고 이거는 그냥 건강식품의 건강식품. 네, 건강식품 중에도 건강식품. 네. 네, 정말 건강식품입니다. 손이 멈출 새가 없었어요. 저거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제가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는 성격인데 고기가 없어도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예. 이 아마란스는 늘 식사하실 때 같이 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마란스 장아찌를 계속 먹다 보면 그 건강한 식품을 계속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아마란스 장아찌들 많이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반찬이 아닌 네. 이 보약이다. 네, 보약 맞습니다. 보약. 네. 아마란스 장아찌 보약이네요. 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아마란스 장아찌 최고예요 한번 자, 합시다. 네. 아마란스 장아찌 최고야. (1899년 5월 1일) 항구로 문을 연 군산. 해외 무역을 통한 부국 강병을 목적으로 부산, 원산, 인천 등에 이어 6번째로 개항됐습니다. 하지만 개항 목적과는 달리 군산은 일본의 식량 수탈 기지가 됐고 지금도 군산항 곳곳엔 그 흔적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군산 내항에서 직선으로 1km 남짓. 근대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이곳에 한 사찰이 자리해 있는데요. 바로 동국사입니다. 군산항과 인접한 곳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둘러보는 명소인데요. 동국사는 한눈에 보기에도 여느 사찰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에 부처님이 모셔진 건 같지만요. 신기하게도 이 대웅전과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가 이렇게 복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사찰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특별하네요. 그렇죠. 가람배치 말고도 남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국사의 외형인데요. 네. 일본 사찰의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위에서만 그렇죠. 봐서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대웅전 지붕을 한번 보세요. 흔히 봐온 사찰들과는 확연히 가장 중요한 다른 건물이 모습이죠. 대웅전을 봐도 우선은 눈에 먼저 가장 띄는 게 아주 경사가 급한 지붕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사찰에 비해서는 아주 그 경사가 급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저 북쪽으로 가면 눈이 좀 많이 오고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발전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눈에 그런 점들이 띄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사찰 목조 건축에서는 이 공포라고 하지요. 그 기둥 위에 지붕과의 사이에 이제 이런 공포 구조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동국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양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단순한 목구조의 양식들을 뭐 일본에서는 이제 에도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뭐 에도 시대 양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요. 일본 에도 시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동국사. 건물 부재도 모두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절은 대체 누가 언제 만든 걸까요? 그러게요. 저희도 궁금해집니다. 그 답을 종각에 매달린 이 범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 몸체에는 이 절의 창건 내력과 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시주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데요. 네. 그냥 종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범종의 탁본을 살펴보면요. 월명사 금강선사는 1909년인 명치 42년 선흥 불관화상이 개창했고 4년 뒤인 1913년에 가람이 건립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내용이 꽤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불관 화상은 그럼 누군가요? 네, 불관화상은요. 우찌다 붓간이라는 일본인 승려로 지금의 동국사 자리에 금강선사라는 포교소를 개설했습니다. 당시 사찰을 건립할 때는 군기가태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30명의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군기가태랑의 일본식 이름은 미야자키 가타로. 그는 당시 군산 옥구와 충남 서천 일대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서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한 대표적인 일본인 대지주인데요. 일본인 지주였군요. 네. 그를 중심으로 1913년 금강사가 완공된 겁니다. 금강사와 같이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일본 사찰들은 우리 사회 곳곳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조동종이란 한 불교 종단에서 세운 사찰만 해도 전국에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이 이곳 동국사 단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국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동국사는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지네요. 각종 신사랄지 사찰, 특히 그 군 관련 시설들은 뭐 없애버리고 막 파괴를 많이 해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준은 미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정에서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불화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불화를 해주고 가격을 매겨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줬죠. 해방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1956년 재단법인 전국 불교 종무원에 인수된 금강사. 이후 절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해동 대한민국의 절이란 뜻의 동국사로 말이죠. 하마터면 정말 동국사를 못 볼 뻔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네. 어떤 분이죠? 1951년에 전쟁 후에 군산 북중학교 교사를 그만두시고 해민이라는 그 행자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법명을 드디어 받게 되는데요. 그때의 최초의 법명은 일초 스님이세요. 일초 스님은 바로 20세기 세계문학사상 최대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쓴 고은 시인입니다. 정말 그 특별한 인연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놀랍네요. 고은 시인이 거늘었던 동국사의 뜰과 거처했던 요사체는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당 안에 많은 경전들을 재어놓는 방이 2군데가 있었는데 그 많은 경전들을 다 읽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토요문학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 후니까 유명한 그 문인들이 많이 피난을 와 있었죠. 가람 이병기 선생, 부안의 신석정 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드나들었고, 그때 이제 밤에 주지스님 몰래 나가서 시를 써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그랬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동국사에는요, 보물도 있습니다. 동국사 대웅전에 모셔진 소조 석가열의 삼존상과 그 복장 유물인데요. 이 삼존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래 금산사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동국사로 옮겨왔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삼존상 안에서 복장 유물이 발견되면서 지난 2011년 보물 1718호로 지정됐습니다. 네. 발굴 당시에 이제 사진들인데요. 이 부처님 그 뱃속에 이런 식의 경전류나 성보들이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죠. 각종 그 보석류랄지 약초, 곡식, 비단천. 물론 이 안의 내용들은 다 1650년 효종 1년에 조성된 것입니다. 숨겨진 역사를 품고 있던 동국사. 그런데 동국사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김영삼 정권 때 찾아왔어요. 우선 총독부를 해체해버렸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 그걸 해체하면서 그러면 동국사도 철거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불교계하고 우리 사찰하고 군산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것만은 남겨두자. 남겨두어서 후세에 교육으로 전해야 한다. 우리들이 일본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읽지 않고. 동국사를 찾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건 위안부 할머니들을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 뒤에는 의미 있는 참회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조동종이 과거사를 참회하며 사죄의 뜻을 담은 참사 문비입니다. 네, 참 가슴이 찡하네요. 동국사의 존재 의미를 이 참사 문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동국사의 뭐 건물이랄지 이런 것 관람하고 가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참사문 비석의 글도 읽어보시고 또한 그런 그 아픔이 있었다. 또한 일본에도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지켜나가야겠는가.
그런 내용을 음미해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 아픈 역사도 엄연한 역사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동국사는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군산하면 정말 근대 문화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찾아간 동국사는 그 이면에는 참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이곳을 찾아갔을 때 이 외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진 찍기에 바빴는데요. 물론 이 건물의 외형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겨보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성화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에 저는 감기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네. 실내에서 이럴 때 스트레칭만 해도 운동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